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리뷰는 매교역 프루지오 SK뷰입니다. 바로 갈게요. 보시는 사이트는 분양 사이트고요. 빠르게 일반 사항들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8달 8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었고요.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있고요. 52개동입니다. 총 3,603세대, 일반 분양이 1,795세대입니다. 주택 유형은 5구부터 110제곱미터까지 있고요. 입지 분석 보고 갈게요. 매교역 초역세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수원역까지가 한 1.5k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시청 홈플러스까지가 1km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주변 한번 더 살펴볼게요. 매교 초등학교 예정으로 돼 있고요. 수원 중학교, 수원 고등학교 돼 있습니다. 이 초, 중, 고가 여기 다 묶여 있어요. 단지에 그냥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입지는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매교역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초역세권이죠. 물론 이제 단지가 굉장히 커서 이 가로폭이 한 400m, 세로폭이 한 550m 정도 돼요. 이 정도 한 반은 초역세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한 이 정도가 완전 초역세권이고, 요 정도까지를 이제 좀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좀 보고 싶네요. 주변의 도로를 좀 살펴볼게요. 이쪽이 이제 분당선 라인의 도로입니다. 주도로가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좀 북쪽일 것 같습니다. 도로 폭만 봐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쪽도 흔히 이제 집산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쪽,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네 군데 되어 있네요. 이 네 군데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단지가 워낙 커서. 단지 안에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배치가 정갈합니다. 이 정갈함을 넘어서서 정렬이 딱 잘 돼 있네요. 이런 배치의 장점이라면 공간들이 상당히 균질하고 거주성들이 균등합니다. 대부분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이게 동향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배치하셨던 분이 상당히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남향 위주의 동의 밀도보다 동향 위주의 밀도가 좀 많이 낮습니다. 이쪽에 있는 동들은 남향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고요. 동향을 바라보는 이 동들은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언뜻 봐도 100m 정도 돼 보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확 트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107동, 108동, 117동을 보면 조금이라도 이제 남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각도도 섬세하게 틀었어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거주성이나 이제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 너무 반복되고 있어요. 요거 2동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이제 요 2동을 없애고 이쪽에 배치를 하면 이쪽 부분이 초역세권이니 이게 밀도가 좀 높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입구 쪽 딱 들어오면서 이 학교까지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시원하죠. 최소 30m에서 5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게 이 주 출입구에서 들어올 수 있고, 외부 공간을 다 이제 차가 안 다니는 공간으로 해서 꾸몄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단지는 지상에 주차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들은 다 저희 비상차로예요. 단지가 커서 위아래로 나눠서 좋은 동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딱 봐도 좋습니다. 여기 101동부터 103동 남쪽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서 열려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남향입니다. 여기는 뭐 누가 봐도 일감하기에도 그냥 딱 좋아 보입니다. 112동 여기도 이제 좀 열려있죠. 이쪽으로 학교로 괜찮습니다. 여기도 좋습니다. 122동 요 5호 라인 여기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도 열려있죠. 아래쪽 내려와서 좀 더 살펴볼게요. 123동 5호 라인. 여기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이제 5층 이상 기준이에요. 130동 4호 라인, 3호 라인. 여기도 상당히 좋죠. 막힘이 없고 남향. 뭐 13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흙속의 진주처럼 125동의 1, 2호 라인. 내가 앞에 뭐가 막혀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예요. 그냥 이게 없습니다. 아예 쭉 한 200-300m 그냥 쭉 가는 것 같아요. 더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동이 상당히 괜찮죠. 이 초역세권 여기는 다 좋지 않겠습니까? 146동부터 해서 152동까지 다 좋고요. 이쪽 분당선 라인 주도로 따라서 여기 다 열려 있는데 여기도 이제 다 역세권이죠. 그리고 이만큼 정도가 다 이제 역세권 정도 느낌이라 이 정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여기서
동 위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여길 고르겠습니다. 131동. 남향에 앞에가 열려 있고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꽤 가깝습니다. 역까지. 주 도로에서의 소음도 없죠. 이 정도면. 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조합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101동, 역시나 101동 많이 갖고 가셨어요. 103동까지. 104동, 105동, 106동 쭉 있다. 110동, 110동도 여기 쭉 1호부터 4호라인까지 쑥 갖고 가셨네요. 여긴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112동. 여기 이렇게 세 동이 그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동입니다. 5구 타입을 많이 가져가셨네요. 역시 요즘 이제 20평대가 대세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118동도 좀 갖고 가셨네요. 121동, 122동, 123동. 123동은 뭐 괜찮습니다. 학교 붙어 있고 5라인은 이렇게 열려 있는데 122동에 이 5라인이 열려 있는데 122동에 5라인은 하나도 안 갖고 가셨어요. 이런 건 좀 의문이죠. 5구 C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봤더니 A타입하고 C타입하고 차이가 없어요. 화장실이랑 현관만 좀 차이가 있고요. 125동 1, 2호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여기 이제 쫙 열린 이 동은 이제 많이 갖고 가셨네요. 역시 131동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갖고 가셨어요. 133동, 132동 일부 좀 가져가시고 138동까지 대부분 보면 요 위쪽의 동들은 작은 평형대 많이 갖고 가신 것 같고, 그리고 요 밑에 쪽에 이제 이런 역세권 구역들, 여긴 초역세권이고요. 여기는 안 봐도 그냥 많이 가져가셨을 거예요. 여기들은 좀 큰 평형대 84, 74를 좀 갖고 가셨네요. 141동부터 145동까지 여기 이제 앞에 트여 있고 분당성 라인, 주도로 라인 앞에 여기도 많이 갖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146동부터 152동까지 누가 봐도 뭐 초역세권이니까 많이 갖고 가셨습니다. 예, 다음은 단위 세대고요. 5구 A 타입부터 살펴볼게요. 여기도 치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뭐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뭐 조그만 가구를 하나 사더라도 스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우리가 몇 억짜리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사는데 제대로 된 스펙을 알 수가 없어요. 스펙의 기본이 이제 사이즈인데 이 실드의 사이즈를 표시한 분양 사이트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특이한 게 바닥 옵션이 있네요. 여기 강마루 옵션도 있고 타일 옵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타일 옵션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재료 자체도 굉장히 차갑고 핸드폰 떨기면 액정이 잘 깨집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생각보다. 5구 A 타입이고요. 제가 이제 치수를 이렇게 쭉 넣어봤어요. 넣는 기준은 이 보이시는 이 두 칸 뭉친 게 이게 1m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로 잡았냐? 이 현관폭을 1m로 잡고 욕실의 깊이를 1.5m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현관문의 폭이나 욕실의 깊이는 대부분의 아파트 스펙이 그걸 따라갑니다. 쭉 치수를 표시해 봤습니다. 5구A 타입 위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101동에 있고요. 104동부터 해서 요 구역에 있네요. 구역 초역세권에도 꽤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전면 도로 쪽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854세대 중 일반 분양이 234세대예요. 조합원분들이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요즘 추세에 맞게 20평대가 대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동선 따라갑니다.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현관 있고요. 들어오면 공용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 들어오면 침실 1, 주방, 식당, 거실 이렇게 LDK 묶여 있네요. 안방 있고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이 있고요. 침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방에서 쓰는 전용 욕실이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늘 봐오던 그 편안한 판상형 구조예요. 그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3.3m, 3.6m, 3m입니다. 요게 조금 넓네요. 2.7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는 3m를 썼어요. 깊이를 보니까 여기가 3m네요. 글쎄요. 그 안방은 3.3, 11자. 주방 식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3.8m입니다. 근데 이 넓은 거에 비해서는 깊이감만 강조했어요. 폭을 넓은 거는 이쪽에서 강조했는데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좀 고려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쪽의 벽이 좀 짧습니다. 이쪽 벽은 이제 3.3m 좀 넘겠죠. 이게 왜 좀 아쉽냐? 이쪽에 들어오면 이쪽이 이제 TV를 놓고 소파를 놓겠죠. 소파의 길이가 여유롭진 않습니다.
보통의 이제 평면들은 어떻게 구성됐냐면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차이 보이시나요? 이 차이? 이 폭이 2.7m예요. 대신 이제 깊이가 3.3까지 갖고 가는 거죠. 이쪽에 이제 소파 놓기에 좀 병량이 이제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딱 맞죠, 20평대에. 이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파를 어떻게 놓고 활용을 하실지. 물론 이제 소파가 이렇게 배치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쪽이 아트월이 돼 있고 아마 다 이제 소파 자리가 여기로 해갖고 전기든 뭐든 다 디자인이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59A 타입은 인기도 많고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 수납 강화 옵션 한번 보고 갈게요. 제 수납 강화 옵션을 제가 이렇게 엎어봤습니다. 이 수납 강화 옵션인데요. 안방 쪽에서 이제 드레스룸으로 쓰는 옵션인 것 같아요. 이만큼을 썼는데 글쎄 이건 많이 선택을 안 하실 것 같네요. 다음은 59B 타입입니다. 위치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69세대 중 일반 분양이 114세대예요. 탑상형 구조라고 하는데 탑상형 구조 치고는 꽤 많이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셨네요. 그 평면 빠르게 읽어보고 갈게요. 항상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그 침실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네요. 이거 이제 가변성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반듯하게 묶여 있어서 복도가 쭉 있고 주방, 식당, 거실 LDK 묶여 있습니다. 주방, 식당에서 나가는 발코니가 있고요. 여기 세탁기가 이렇게 배치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피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안방이 있네요. 안방 들어가면 이쪽이고, 그리고 전용 욕실 있고요. 여기 공용 욕실 있고, 그다음 발코니, 실외기 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를 살펴보면 스펙 비슷합니다. 3.3, 3.8 좀 크네요. 200 정도 좀 커 보여요.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안방 깊이는 11자 3.3m 딱 나오네요. 거실에 이제 깊이가 4.5m 나도 됩니다. 침실의 크기를 볼까요? 둘 다 2.7이네요. 이 평면의 장점이라면은 LDK 통합이 구조가 이 공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 거실을 그 3.8을 줬어요. 그 판상에서는 3.6이었죠. 일반적으로 3.6을 많이 씁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평면을 이제 디자인하셨던 분이. 그 수납 강화 옵션 한번 볼게요. 이쪽에 방 두 개를 터서 이 현관에 들어오면 현관 쪽에 수납을 강화하고요. 이 방은 하나를 이제 알파룸 정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다른 평면에 비해 이쪽 면을 이제 딱 직선으로 맞춰서 공간이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공간 구성이. 그리고 여기 주방 쪽에서 쓰는 다용도실 내지는 이제 세탁실이겠죠. 여기 세탁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도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같은 평형대에 비해. 근데 좀 아쉬운 게 여기 왜 안방 앞에 실외기를 놓고 여기 발코니 앞에 대피 공간을 넣었을까? 이거 두 개를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실외기는 좀 소음이 좀 있겠죠. 그거 하나 정도가 좀 아쉽습니다. 그거 빼고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탑상형임에도 불구하고. 59AB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코니 면적 아니겠습니까? 이 서비스 면적. 그래서 두 개 이제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발코니입니다. 59B가 0.25 정도가 조금 큰 것 같아요. 한 0.6에서 0.7평 정도 되겠네요. A타입은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세가 있는 판상형 구조 아니겠습니까? B타입은 이제 흔히 이제 탑상형 구조라고 하는데 이 둘의 이제 장점을 잘 살렸어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코니를 뺄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더 넓으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거실의 사이즈를 좀 더 주고 59A 타입은 전통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갖고 가면서도 침실 1의 사이즈를 조금 넓게 갖고 갔습니다. 저보고 이제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정말 못할 정도로 이제 이 B 타입이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지금 그 이유가 이제 이 거실의 이제 이 크기가 그냥 눈으로 딱 봐도 많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병량도 보면 이쪽 B 타입의 병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이제 소파 자리가 이쪽이죠. 하지만 B타입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 탑상형이라는 거의 문제입니다. 이 탑상형 구조는 항상 이 배치도랑 이제 같이 꼼꼼히 보셔야 돼요. 요 위치에 맞게 제가 이제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각도를 틀어놨어요. 향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이쪽이 북쪽이에요. N이라고 써 있는 데가
방들이 여기 남서, 뭐 거실이랑 안방이 남동. 근데 이쪽 타입이 항상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쪽 타입 아니면 이렇게 틀어졌을 때 이쪽 타입. 이 거실과 안방은 뭐 남동향을 해 괜찮은데 침실 1과 2가 북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향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74A 타입입니다. 총 381세대 중 일반 분양분이 188세대입니다. 200세대 가량을 이제 조합원분들이 선택하셨네요. 74A 타입의 위치들을 보시면 이쪽 섹터 그리고 여기 147동에 이렇게 한 동이 돼 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31동이 74A 타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핫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면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것도 이제 판상형 구조입니다. 구조는 늘 똑같습니다. 항상 현관부터 현관이 있고요. 들어오면 공용 욕실 있고 들어오면 침실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주방 식당이 있고 주방 식당에서 나온 발코니가 이렇게 있네요. 세탁기가 여기 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안방 공간 있고 발코니 대피 공간. 여기 조그맣게 이제 드레스룸이랑 파우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용 욕실 있고 침실 2가 있고 그 실외기 공간이 침실 2에 붙어 있네요. 이런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안방이 3.6m, 4.3m, 3m. 요게 조금 제가 뭐 치수를 잘못 쟀는지 보통 이제 4.5 아니면 4.2 이렇게 맞추는데 주로 이제 4.2를 맞추죠. 100 정도가 더 큰 거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에 안방은 이제 11자 뽑았네요. 깊이는 괜찮습니다. 74 타입이면 이제 보통 이제 30평 이렇게 분류하는데 84가 부담되면 74가 딱입니다. 옵션 볼까요? 안방 수납 강화 옵션만 볼게요. 이미지를 엎어봤습니다. 침실 3을 이렇게 이제 수납 강화로 쓰는 것 같아요. 이제 화장실 문도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해 볼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괜찮습니다. 뭐 74 타입의 방 하나 정도, 뭐 자녀가 한 명이라면 방 하나 정도 이렇게 꾸미면 굉장히 마스터존이 굉장히 럭셔리해집니다. 주방 쪽도 뭐 부족함 없이 깊이감이 있는 걸 활용을 한 디귿자네요. 식탁을 뭐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되고 여기 붙여서 배치하기에는 조금 폭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나오긴 나옵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깔끔합니다. 판상형답게. 다음은 74B 타입이고요. 총 434세대 중 일반 분양이 383세대입니다. 위치가 이렇게 돼 있네요. 탑상형 구조고요. 빠르게 한번 또 볼게요. 현관 들어와서 침실 2개 이렇게 묶고요. 들어오면 LDK 이렇게 묶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이제 여기 보면 다용도실, 그 다음에 세탁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실외기 공간 이쪽에 있고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 이렇게 드레스룸 파우더 있고 전용 욕실 있고요. 공용 욕실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대피 공간 발코니. 조금 아쉽다면 아까 이제 5구에서는 여기 벽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맞춰서 얘네 둘을 옵션으로 줬을 때 좀 구성이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건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3600, 4200. 아, 이게 4200, 그렇죠. 3600에 4200이 기본입니다. 뭐 탑상형답게 여기 이제 5m까지 나왔고요. 여기 이제 11자 나왔습니다. 침실은 각각 2.7m, 3m. 아니, 물론 이 치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3.4m 정도 되네요. 깊이가. 수납 강화 옵션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 5구랑 이제 그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현관에 대형 팬트리를 주고, 이건 이제 알파룸 스타일의 이제 요방에서 쓰는 공간의 확장이에요. 이제 요 면이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여기가 모르겠어요. 74 타입도 AB 타입을 두 개를 놓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그 기존의 발코니였던 거죠. 이게 확장형으로 이제 그 설계가 된 거니까 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비교를 해봤더니 74B 타입이 2.4배 정도가 좀 더 큽니다. 그 정도를 잘 활용해서 평면을 좀 짠 것 같아요.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좀 백이 더 큰 거는 제가 뭐 잘못 치수를 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지가 좀 찌그러졌는지 뭐 그래 보입니다. 두 개의 거실 사이즈가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진 않네요. 이쪽이 뭐 LDK 통합이라 항상 탑상형의 장점이 이렇게 묶여서 큰 공간이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 판상은 이렇게 깊이감이 있습니다. 주방 식당이. 근데 여전히 이제 판상형이 강세가 아니겠습니까? 2.4배를 더 가져간 발코니 면적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어디서 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안방 쪽에 드레스나 파우더 공간이 여기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B타입이. 요 정도가 이제 아까 2.4배 정도 되겠네요.
B타입에 좀 더 신경을 썼다는 게 엿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판상은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분양이 잘 되니까 B타입에다가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읽혀지네요. 네, 74B타입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이제 함정카드 확인해 봤어요. 요 동들의 조합을 이렇게 해서 요 방위표 요 각도를 제가 맞췄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요거는 이제 4호 라인이겠네요. 4호 라인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 3호 라인은 이 향을 중요시한다면 요 방 두 개가 북향 쪽으로 넘어간 거는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84 타입입니다. 총 1181세대 중 일반 분양이 710세대예요. 아파트의 꽃이죠. 34평형, 35평형, 34평형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102동, 103동. 여기 좋습니다. 여기 위치 좋은데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몰았네요. 그리고 이 초역세권에는 152동.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뭐 요 정도나 요 정도에도 놔도 되지 않았을까? 여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제 그 20평대를 이제 이쪽으로 이제 뺀 것 같은데 소음 때문에 그랬나요? 평면 빠르게 살펴볼게요. 드디어 이제 포베이가 나왔습니다. 이 84 정도에는 포베이가 요즘 많이 유행을 하죠. 이 베이가 뭐냐 하면 이 전면에 열려있는 실의 개수예요. 이게 4개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포베이입니다. 포베이의 장점이라면 이 기본형에서 보다시피 이게 확장형을 전제로 한 확장형 설계인데 이 발코니 면적이 되게 많습니다. 3베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확장형 설계를 할 때 공간이 더 커요. 실제로 이제 쓰는 면적들이 더 큰 거죠. 북향에 있는 침실이 없이 다 남향으로 이제 침실이 있다 보니 굉장히 이제 채광면에서도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4 타입부터는 거의 포베이가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요즘 추세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칭찬할 만한 이제 구성이죠. 84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좌우로 이렇게 신발장과 수납장이 있네요. 침실 1, 2. 요게 이제 두 개를 이제 확장해서 쓰는 것이 옵션에 있을 것 같아요. 주방 식당 있고요. 거실 있고 안방이 있고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죠. 파우더랑 전용 욕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이라면 포베이 특징 항상 이렇게 알파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알파룸은 요 거실 주방 쪽에서 쓰는 이제 팬트리 정도로 많이 쓰죠. 활용하죠. 아니면 뭐 취미룸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리고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이제 다용도로 쓰이는 발코니 있고요. 실외기 공간이 있습니다. 세탁기가 요 정도에 위치하겠네요. 치수 한번 보고 갈게요. 그 안방부터 살펴볼게요. 3600, 거실 4500, 2700, 3000. 기본적인 그 치수입니다. 그 깊이는 12자 3600 딱 나오고요. 그 침실 1, 2의 깊이는 3500. 괜찮습니다. 좋네요. 주방 식당의 폭을 살펴보니까 2.8이에요. 그리고 알파룸의 폭은 2.7이고요. 요게 조금 아쉽네요. 이게 조금 넓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디귿자로 주방의 구성은 뽑았어요. 현관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 이유가 양쪽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합하고 문 이쪽으로 밀면 되죠. 그래서 조금 다양한 그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게 창고 형태로 좀 구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쪽 벽도 이용해서 여기도 수납을 넣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공간 구성을 하고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긴 한 건데 이 보조 주방이 없습니다. 84 정도면 보조 주방이 요쯤에 하나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실외기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 주방 빼는 게 이제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알파룸도 넣고 하다 보니까 뒤쪽에 공간들이 이제 좀 협소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파룸 수납 강화 옵션 한번 보고 갈게요. 보이시나요?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렇게 디귿자로 있던 거를 없애고 여기 아일랜드로 하나 놨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랐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이 정도에서 여기 시스템 선반 정도만 넣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옵지 않을까요? 여기 뭐 이 식탁을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려 나가면서 옵션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분명히 그 유상 옵션인데 말이죠.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다음은 99 타입입니다. 뭐 99 타입부터는 뭐 나쁠 리 있겠습니까? 뭐 아파트 평면이야 크면 클수록 공간이 좋아지는 거니까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총 140세대 중 일반 분양이 105세대예요. 뭐 많이 선택을 안 하셨네요.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왜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건 있네요. 이 동간 간격, 인동거리라고 하는데 이쪽 큰 평수 위주의 인동 간격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 작은 평형대는 인동 간격이 큰 평대에 비해 좁네요. 물론 이제 이쪽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층수가 높아서 이 동간 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큰 평수를 이쪽에 배치를 했나요? 좀 조용하고 남향이니까 굳이 이 단지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 배치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균질하기 때문에 과의 거리를 빼고는 뭐 나쁜 데가 거의 없습니다. 평면 살펴볼게요. 항상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고요. 이쪽에는 수납이 양쪽으로 있는데 한쪽은 이제 창고용으로 크게 넣네요. 역시 이제 99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수납을 현관에서 풀죠. 요즘 추세가 현관의 수납을 꽤 신경을 씁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주택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죠. 들어오면 이제 공용 욕실 있고요. 침실 1, 2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뭐 당연히 포베이고요. 그리고 침실 3이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룸 3개를 한쪽으로 몰아놨어요. 여기 거실 있고요. 주방 식당, 주방 식당 발코니 쪽쯤에 이제 세탁기가 들어가겠네요. 안방에 들어오면 당연히 드레스룸 쭉 있습니다. 전용 욕실 있고요. 그리고 안방 앞에 발코니 1과 대피 공간, 실외기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피 공간, 실외기 공간을 다 앞에다 두면 창이 굉장히 좁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4.5m나 돼서 그렇게 요 창만 해도 이렇게 좁은 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전체 공간 대비 창이 굉장히 좀 좁아 보입니다. 분명히 뭐 이쪽 어디를 이용해서 넣던 아니면 이쪽 발코니를 이용하던 이쪽 구성에서 분명히 실외기를 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다 둔 거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제가 모르겠네요. 그렇다 치더라도 역시나 이제 99 해배 한 40평 되더라고요. 이게 공급 면적으로 40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도 이제 폭이 5m나 되고요. 걱정이 없죠. 가구 배치하는데 병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안 따져도 됩니다. 99부터는. 그 주방 식당도 디귿자로 이제 풀어서 식탁을 6인용 식탁 원하신 대로 놔도 다 나옵니다. 2.7이면 좀 주방 식당 쪽 묶어서 어떤 팬트리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99 해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공간들이 여유로우니까 문제점 같은 게 별로 안 보이네요. 다음은 110 해배입니다. 45평이고요. 공급 기준으로 총 38세대 중 일반 분양이 26세대예요. 비율로 따지면 그래도 꽤 조합원 분들 중에 갖고 가셨네요. 그 위치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데 여기 가장 큰 평수가 여기보다는 이쪽 위치가 낫지 않았을까요? 저쪽 아니면 이쪽 어디도 괜찮고요. 제가 말했던 이제 131동이 있던 이 위치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층수가 20층까지 가는 구역이 여기고 그리고 99가 이제 이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여기다 같이 이제 구성을 한 것 같긴 해요. 평면을 보겠습니다. 45평형대니까 그냥 너무 좋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항상 현관에서 시작합니다. 현관도 꽤 깊이감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이쪽에 이렇게 창고가 있네요. 팬트리 공간이 아예 따로 뒀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장 이렇게 두고 이 복도 공간 쫙 있죠. 그리고 침실 1, 2 그거에 따른 가변을 위한 알파룸이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공용 욕실이 하나 있고요. 거실, 주방, 식당이 이렇게 다 뭉쳐 있네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아일랜드 있고요. 주방 식당에서 여기 정도 이제 세탁기가 놓이겠네요. 여기가 다시 현관으로 나가는 공간입니다. 이 순환형 구조라고 하죠. 제 영상 중에 평면 읽는 법을 보시면 거기도 이렇게 순환형 구조로 제가 이제 푸른 평면이 있어요. 이 주부 동선이 매우 편합니다.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제 바로 이제 이쪽 주방 식당 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거실 쪽으로 진입을 해도 되고 하는 거니까요. 또
딱 알맞은 곳에 창고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벽면을. 침실 3위 이쪽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주방 식당 쪽에 팬트리나 아니면 그냥 독립된 실로서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이 있고요. 안방에 드레스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다 있습니다. 파우더 있고요. 전용 욕실 있고. 그리고 실외기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안방 앞에는 이제 발코니, 대피 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수 한번 볼까요? 안방 3,900, 13자네요. 깊이는. 그리고 5m, 3m, 1.3, 3m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가 이제 좀 가변적인 요소들을 많이 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식당은 이제 깊이감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넓으니까 쪽에 식당 부분의 공간감을 좀 중요시 했습니다. 뭐 큰 평수답게 뭐 공간이나 구성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조금 아쉬운 게 욕실입니다. 요 안방 마스터존의 욕실을 조금 더 럭셔리하게 꾸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욕조랑 샤워부스를 이제 다 따로 둘 수 있게끔 풀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알파룸이라서 이제 가변성은 괜찮은데 아예 그냥 딱 잘라서 심플하게 여기다 베스를 하나 넣어서 3베스 정도로 가도 부족함이 없는 이제 그 크기예요. 45평이니까. 그런 옵션도 괜찮고 여러 가지 3베스는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마스터존의 욕실만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 전체적으로 배치든 단위 세대든 굉장히 거주성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밸런스도 좋고요. 배치도만 보시더라도 대부분 남향에, 동향도 이제 남쪽으로 기울어진 동향이죠. 근데 이제 동간 간격을 꽤 넓게 가져서 남향을 선택해도 괜찮고 동향을 선택해도 괜찮고, 단위 세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탑상형도 있고 판상형도 있는데 탑상형, 판상형의 장점들이 명확해요. 탑상형을 선택해도 괜찮고 판상형을 선택해도 괜찮은 그런 설계를 했어요. 밸런스나 균질한 어떤 공간의 구성들에 굉장히 초점을 잘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실질적인 이제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단지 자체가 주는 메리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의 취향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웬만한 거는 다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꽤 매력적입니다. 학교도 이제 이렇게 다 초중고가 묶여 있고 좋습니다. 단지도 이제 굉장히 크고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